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회의에 안 나와버렸다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그러한 거로 진주만 공격 때에 실패했거나 또 아주 유명한 정치적 그 사건이죠. 닉슨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그 참모진들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위험을 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의 결과가 왜 그와 같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에 관련된 거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조성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카드들이 나오죠. 이 카드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왼쪽의 카드하고 같은 길이가 A, B, C 중에 어느 거죠? 네, 당연히 B지요.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2장의 카드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물어보는 거가 아니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가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애쉬의 실험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심리학과에서 이러한 실험을 할 거니까 실험에 참석할 사람들은 2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오고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지금 이제 왔는데 이 학생들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저 생물학과 2학년 누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앉힙니다. 여기에 이제 실험자가 있어요. 앉히고는 아까 그 선본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거가 길이가 같으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친구. 네, 이 친구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진짜 대상자고요. 나머지는 다 짰어요. 이미 다 짜서 네, 그렇게 대답하라고 짜서 그러나 와서는 서로 모르는 것처럼 하고 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짜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선분의가 어떤 거냐, 어떤 거하고 같으냐 하고 물어보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A요. 다 답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요. 자, 이제 이 친구한테 왔어요. 지금 얼굴 보세요. 굉장히 초조하죠, 지금. 이게 뭐야. 그리고 막 안경도 다시 끼고요. 막 두리번거리고 이게 뭔가, 이게 분명히 B인데 왜 A인가. 이러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두고 했을 때 도대체 몇 명이나 동조를 하는가 하는 거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쉬가 처음 이러한 실험을 할 때는 설마 사람들이,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선배가 되거나 거기 권위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이 되고 집단이 되고 거기에 잘못된 의견들을 쭉 얘기할 때에도 분명히 눈으로 봐도 틀린 답인데도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쫓아가더라, 동조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아니고 A요. 그것도 조그맣게 얘기는 하겠지만요. A요. 라고 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할 때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압력들, 보이지 않는 힘들, 그리고 이러한 쪽으로 결정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동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다, 만장일치를 했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고, 한 명의 반대자, 그 한 명의 반대자가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 망따를 시킬 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 합리적이라는 회의도 사실은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70년대부터 그거를 보여주는 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은 왜 이런 사람이 노벨상이 안 줄까라고 얘기도 했죠. 근데 노벨상의 심리학 분야는 사실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프링스턴 대학의 교수가 드디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분이 쭉 연구해왔던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걸 가정하고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확률을 다 따지고요. 그 확률 중에서 내가 가장 이득이 되는 거를 따지고 이와 같이 판단을 할 거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확률을 다 따져서 판단하는 거, 결정을 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무개 논증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뺑소니를 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 뺑소니를 쳤는가 하고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의 시력이 좋아요. 그리고 분명한 목격자가 진술을 하는데 그 마을에 파랑 택시, 블루 택시가 치고 간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그 마을에는 블루 택시하고 블랙 택시하고 두 종류의 택시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블루 택시를 해서 찾아야지 하고 블루 택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또 그 법정에서도 분명한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가 블루 택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블루 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시력과 그리고 블루 택시하고 블랙 택시가 그 마을에 몇 %가 있는가? 파랑 택시는 15%가 있습니다. 검은 택시는 85%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거를 따져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0.4, 결국 40%의 확률이 블루 택시가 범인일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50%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때 이렇게 확률을 따져서 하나요? 아니에요.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목격자가 있다. 목격자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 시력도 괜찮다. 그러면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K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네, kind, kiss, 네. 그러면 영어 단어에 세 번째에 K가 나오는 어떤 단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알파벳이 K로 나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죠? 어렵죠? 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첫 번째가 훨씬 더 많이 떠오르죠. 세 번째 지금 어렵죠. 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 중에서 정말 K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하고 K가 세 번째 나오는 단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K가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영어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떠오를 때 K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더 쉽게 내 머리 안에서 가용한 거예요. 더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K 단어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빨리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라는 그러한 거를 물어보고 거기에 판단을 할 때에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가 아니고 지금 내 머리 안에 금세 떠오르는 거. 네, 그거로 그냥 이거가 다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어디부터 생각이 시작되느냐 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이 미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강이라고 해요. 그 미시시피 강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가 아니고 미시시피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한 500마일 될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하고 미시시피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한 5,000마일 될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500부터 생각하게 하겠죠? 500마일이 될까? 그 다음에 5,000마일이 될까? 하는 걸로 물어봅니다. 결과 답은 어떻게 됐냐 하는 건데요. 500마일 정도 될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700, 800